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이소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0월 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, 이태원에서 신야의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문다혜 씨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. 지금 휴대전화가 압수돼서 포렌식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음주운전을 심야에 해서 교통사고까지 냈는데, 자, 문다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버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뇌물죄입니다.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입니다. 자,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야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물죄, 아버지 문재인의 뇌물죄 정황이 더 굳어졌다, 이런 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무슨 이야기냐면은 문재인 뇌물죄는 핵심이 그거죠.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가 옛 사위 서창호 씨 그리고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취업을 시켜서 2억 2,3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줬는데 그 돈이 뇌물이라는 겁니다. 왜 뇌물이냐 하면은 그 전에 이 특혜 취업을 하기 전에는 서창호 문다혜 씨의 생활비를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계속 줬다는 것이죠. 줬는데 그 특혜 취업 이후에는 사적인 지원을 끊었다. 자, 그리고 이상직에게 그 돈을 대신 주도록 하고 생활비를 사실상 대신 주도록 하고 어떤 항공사 경험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취직을 시켜서 대신 주도록 하고 그 대신 이상직에게는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를 줬다.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돈을 생활비를 줬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다.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과 문다혜는 경제공동체다. 그 옛 남편인 서창호 씨도 그때는 그랬겠죠. 그래서 경제공동체 논리로 뇌물죄를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. 검찰에서. 그러니까 2억 2,300만 원을 문재인 부부를 대신해서 그 이상직이 문다혜 부부에게 준 것이고 문제는 그만큼 돈을 쓰지를 않았죠. 그래서 이것은 직접 뇌물이나 마찬가지다. 문재인이 줄 돈을 이상직이 대신 줬기 때문에. 그리고 특혜 채용 그 기간에는 이제 문다혜에게 돈이 안 나갔는데 특혜 채용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 문재인 부부에게서 돈이 나갔다. 그러므로 경제공동체고 문다혜가 받은 돈은 결국은 문재인이 받은 것과 같아.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.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. 결국은 수입이 없는 서창호, 문다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인 문재인, 김정숙에게서 돈을 받았었다. 쓰다가 나중에는 이상직에게 대신 받았다. 문재인이 줄 돈을. 한마디로 말해서 너 주머니 내 주머니 없이 문다혜 문재인 관계만 놓고 보면은 그 주머니 구분 없이 이렇게 이 경제 공동체 개념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래서 문다혜가 받은 것은 결국은 문재인이 받은 것이다. 경제 공동체 정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. 이번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문재인으로부터 문다혜 씨가 양도를 받은 것이다. 금액을 지불한 그 흔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쓰던 차, 그냥 그 딸이 그냥 쓰고 하니까는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. 이것을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, 캐스퍼 이 차량 때문에 경제 공동체 논리가 탄탄해졌다. 뇌물죄에 좀 더 검찰 수사에서 보강된 정황이 나타났다. 증거도 되는 것이죠. 자, 그런 그 분석이 지금 법조계를 주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법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뉴데일리 기사에 나온 것인데,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결국 문재인이 준 차로 딸이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. 그냥 준 차로. 그래서 문다혜 씨의 생활에 문재인이 안 끼는 것이 없는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느냐. 자, 이 차량이 뭐냐면은
사고를 낸 접촉 사고를 낸 거죠. 사고를 낸 문다해 차는 캐스퍼인데 이 문재인이 원래 소유를 했었던 차입니다. 문재인이 2021년 10월에 그때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. 재임 시절에 그 각 지역별 상생 일자리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된 첫 차량입니다. 광주 GM이라는 것을 GM이 광주에 공장을 만들어서 상생형 일자리,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된 첫 차량이 그 캐스퍼를 온라인에서 문재인 이제 상징적으로 이 광주 민심을 또 고려를 했겠죠.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. 그때 이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이 이것을 사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사용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. 그런데 이 차량이 지난 4월 달에 문다해 씨에게 양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아빠 차를 타고 문다해 씨가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. 그러니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이야기인데, 경제 공동체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.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제주도 별장이 결국은 3억 8천만 원에 샀다고 하는데 그게 공시지가로 산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. 그것을 판 송기인 신부가 공시지가로 팔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시세보다 한 절반 정도 헐값에 팔았는데 그것을 문다해를 보고 그렇게 헐값에 넘긴 게 아니죠. 문재인을 보고 넘겼고, 그런데 이름만 문다해 이름으로 했다. 그리고 이 돈을 또 사는데 이 별장을 사는데 들어간 돈 중에서는 보자기에 싼 5천만 원, 김정숙 씨가 5천만 원 이상한 방법으로 보낸 거,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경제 공동체죠. 같은 주머니를 차고 있다는 이야기가 드는 것이죠. 그것뿐이 아닙니다. 그때 문재인이 쓴 책 운명 이것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문다해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줬죠. 5천만 원은 빌려준 거라고 주장을 하고 1억 원은 이 책 디자인에 참여를 했다. 그래서 줬다. 그것도 엉터리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1억 원은 문재인에게 줘야 될 인세, 책을 썼으니까 그 인세를 줘야 되는데 그걸 문다해 통장으로 줬다. 이거 완벽한 경제 공동체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5천만 원 그 자체도 지금 한 두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것 자체도 경제 공동체입니다.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제 공동체 논리가 돼 있고 또 여기다가 캐스퍼 차량까지 하나 더 보태졌기 때문에 문다해 씨가 이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텐데 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조사를 받지만 검찰에도 곧 가야 됩니다. 그 압수수색한 것들을 포렌식을 다 하고 있고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불려가면은 경제 공동체로부터 발생된 뇌물죄 조사를 받을 텐데 거기에 이번 사고가 난 캐스퍼 차량도 포함이 되는 거죠.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서 경제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세비, 인세, 문재인에게 줄 인세를 간 것, 별장을 문다해 이름으로 산 것, 5천만 원이 전달된 것, 돈뭉치 이런 것들과 함께 캐스퍼 차량도 역시 이 경제 공동체 한 정황으로 검찰이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문다해 씨가 결혼 후에도 문재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는데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취업 후 경제적 지원이 끊겼다.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 뇌물죄 수사입니다. 문다해 씨는 또 이것도 있네요. 문재인이 작년에 그 경남 양산 그 평산마을에 책방을 차렸죠. 평산 책방. 이것도 문다해가 거의 운영을 하다시피 했다. 이런 것도 또 문재인의 반려견 달력 굿즈 사업도 했죠. 이런 모든 부분들이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를 확실하게 입증을 하는데 거기에 캐스퍼 하나가 더 보태졌습니다. 그리고 2020년 말
태국에서 귀국하고 나서는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거주를 했죠. 당시 서울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다혜 씨는 자신 소유가 아닌 청와대에서 생활을 했다. 자, 이런 것들도 다 경제공동체의 논리적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문다혜는 얼마 전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?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박용수 특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엮을 때 경제공동체, 최순실 씨와의 경제공동체 논리를 박용수 특검에서 만들었죠.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용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한번 재미를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재미를 봐서 이것을 또 경제공동체라고 엮으라고 오더를 내린 건가?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건가? 이런 엉뚱한 주장이죠. 그런데 그때 경제공동체 논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문재인이죠. 문재인. 갑자기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탄핵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문다혜도 대통령 딸이 될 수가 있었고 대통령 딸이 됐기 때문에 태국으로 이주할 때 온갖 도움을 청와대를 사유화해서 온갖 도움을 다 받았죠. 자, 그 최대 수혜자는 문다혜일 수도 있습니다. 문재인 문다혜. 그런데 그것을 마치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오더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또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은 어쩌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.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다. 운명공동체다.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. 뭐 이렇게 하면서 이쯤가면 막 하자는 거죠. 뭐 이런 말까지 다 쏟아냈는데 점점 이번 사고로 인해서 경제공동체가 더 확실해지고 있고 그것은 곧 뇌물죄, 문재인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탄탄한 주축들 중에 또 하나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. 민주당에서도 지금 문다혜 씨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뉴데일리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따님은 따로 떼어놓기도 힘들지 않느냐. 음주운전으로 또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도 착잡하다. 민주당 의원의 말이었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